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광합성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식물도 살기 위해서 뭘 한다? 네, 호흡을 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광합성도 하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178쪽에서 179쪽입니다. 자,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광합성은 많이 알아봤죠. 자, 그러면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식물의 호흡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 동물들도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죠. 그렇죠. 산소를 들이마시고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세포에서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해하느냐? 포도당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마셔야 되죠. 산소를 마셔서 자, 뭘 한다?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호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과 이산화탄소는 우리 노폐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간단한 실험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 시금치가 들어있는 비닐봉지가 있습니다. 시금치가 들어있는 비닐봉지.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입구를 막고 어두운 곳에 놓아둡니다. 어두운 곳에 놓아두면 뭐가 일어나느냐? 바로 어두운 곳에서는 호흡이 일어납니다. 호흡이 일어나면 아까 뭐가 방출된다 했죠? 자,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방출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자, 이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렇죠. 이 안에 석회수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자, 석회수,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이 석회수는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얀 가루가 생겨서 뿌옇게 흐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뿌옇게 흐려진다 하면은 반드시 뭐가 나타났다? 이산화탄소가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식물이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잘 봐둡니다. 자, 광합성은 그 다음에 호흡은 어떻게 되는가? 자, 먼저 일어나는 장소에서 차이가 있죠. 자, 광합성은 아까 어디서 일어난다 했죠? 그렇죠.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했어요. 그럼 엽록체는 주로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우리는 식물에서는 주로 잎에 있습니다. 물론 줄기에 있는 잎들, 그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엽록체는 주로 잎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호흡은 어떻습니까? 세포에서 일어난다 했죠. 그렇죠. 세포가 살기 위해서 자신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영양분과 산소를 받아들여서 호흡을 한다. 그렇죠.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뿌리라든지 줄기라든지 잎이라든지 전부 다 세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식물의 모든 몸 전체에서 호흡은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 전체.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 광합성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빛이 있어야만 광합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로 낮입니다. 낮. 그렇지만 호흡은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어때요? 밤에 잘 때도 숨을 쉬지만 낮에 활동을 할 때도 숨을 쉬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도 호흡을 하고 밤에도 호흡을 합니다. 자, 밤에도 호흡을 하고 낮에도 호흡을 하는데 낮에는 호흡을 해서 산소를 소모하는 양보다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양이 더 많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체의 출입입니다. 자, 기체의 출입, 기체가 어떻게 바뀌는가? 광합성은 뭘 합니까? 이산화탄소를 먹고 나중에 뭘 방출한다? 산소를 방출하죠. 반대로 호흡은 자기가 이제 만들어낸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산에 가게 되면 밤중에는 뭘 합니까? 식물들이 호흡을 주로 하게 되겠죠. 광합성, 빛이 없어서 잘 못하고 밤에 호흡을 하게 되면 그 공기 중에 뭐가 많아지죠?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오히려 공기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밤에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방출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분의 관계입니다. 양분 관계. 자,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 영양분을 만들어낸다 했죠. 그래서 영양분을 만들어낸다, 합성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자, 그 다음 반대로 호흡을 통해서는 어떻다? 그렇죠. 포도당을 사용을 하죠. 포도당을 사용을 한다는 말은 분해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자, 강압성을 할 때에는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빛 에너지를 흡수했다. 자, 반대로 이제 호흡 작용을 할 때에는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고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 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자, 광합성은 한마디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고, 빛 에너지를 얻어서, 반대로 호흡이라는 것은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 서로 반대죠. 그 다음에 생활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양분을 합성한다. 이거 포도당을 합성하고 양분을 분해한다. 양분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산소를 방출해낸다.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거는 산소를 사용해서 흡수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흡수해서 줄여주고, 여기서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서 이산화탄소를 더 많게 해준다. 그 다음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만 일어난다. 주로 잎이라고 했죠. 하지만 호흡은 어디다?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강합성에서는 빛 에너지를 포도당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저장하죠. 하지만 이제 이거는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 저장하지 않고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빛이 있을 때에만 일어나지만 얘는 빛이 있든 없든 항상 호흡은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